안녕하세요. 산타 루돌프 아빠 개미핥기 투자입니다. 네, 드디어 추석 연휴가 시작됐어요. 저는 내일 여기 평택에서 고향 부산에 내려가니까 지금 마음 편하게 오늘 아침에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줄 풀린 강아지 한 마리 구조도 하고 지금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좀 요즘 파월이 뭐 변했다. 파월의 말엔 뉘앙스가 변했다. 뭐 금리를 뭐 고금리로 더 올리고 계속 가져간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요. 근데 파월은 말이 바뀌지 않았어요. 항상 그 물가를 2%대 유지하겠다. 즉 헤드라인 CPI를 지금 한 3.6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2%대까지 유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. 헤드라인 CPI가 뭐냐면 에너지, 즉 그중에 비중이 큰 유가, 그리고 식품, 먹거리 가격 플러스 뭐 저희 중고차 가격이나 집값, 그리고 소, 뭐 서비스 가격 등 기타 등등의 모든 걸 합친 걸 헤드라인 CPI라고. 그리고 이 중에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 그리고 식품 가격을 빼고 나머지 기타 서비스 및 주택, 그리고 뭐 서, 서비스 주택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어, 물가가 물가로 지금 규정 지어진 게 근원 CPI라고 저희는 부릅니다. 근데 지금 목표치가 헤드라인 CPI, 즉 에너지를 포함하는 유가를 포함하는 지표가 2%로 떨어뜨리는 게 목표인데, 정작 지금 금리는 근원 CPI를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결정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근원 CPI 경향이 헤드라인 CPI 경향이랑 거의 뭐 일치한다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, 지금은 그 헤드라인 CPI가 근원 CPI에 비해서 유가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맞나 싶어요. 그리고 어쩌면 이게 좀 전략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. 왜냐하면은 파월은 원래 코로나 이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일했잖아요. 트럼프가 공화당, 파월도 공화당, 둘이 죽이 잘 맞아요. 그래서 좀씩 금리를 올리다가 코로나 때문에 싹 내린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엔 저금리 가다가 지금 상황이 또 바뀌어서 지금 파월은 상사가 바뀐 거예요. 지금 파월 입장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집권을 하고 파월을 연임시켰어요. 사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기, 좀 불안정한 경제 시기에는 경제 위기가 언제든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파월은 민주당 사람을 뽑아서 거기 욕받이 자료를 쓰느니 그냥,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사람을, 자기 사람을 뽑아서 연준 의장, 즉 욕받이 자료를 쓰는, 그냥 파월을 연임시켜버린 것 같아요. 예, 파월 한번 좀 힘들어 봐라 이런 뜻으로 음, 그 자리에 임명을 했고, 파월도 지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. 근데 한국 사람들은 파월을 자꾸 말을 바꿨다 하는데, 뭐 뉘앙스가 매파적이다, 비둘기적이다 이렇게 바뀌었을 뿐 파월은 계속 물가 헤드라인 CPI를 2% 잡을 때까지 우리는 금리를 조정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금리가 내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. 당분간 무조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. 이미 그 말을 계속 FOMC마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주목을 안 하고 지금 말하는 뉘앙스에 주목을 하면서, 파월이 부드럽게 말을 하더라 이러면 금리가 내릴 거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, 조금 더 세게 말을 하면은 파월은 금리 인상을 안 할 거야 하고, 뭐 금리 인상에 베팅을 하고,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말에 휘둘린다 할까, 아니면 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경향인데 제 생각엔 그럴 필요는 없어요. 네. 어, 그럼 일단 파월의 말의 본질, 물가를, 헤드라인 물가를 2%까지 잡아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, 유가를 잡지 못하는 한에는 절대로 금리가 내려오거나 그럴 일이 없을 거로 지금 보이고, 사실 유가 측면에서는 지금 좀 더 트럼프 대통령 같았으면은, 네,
그냥 지금 유가 지금 사실 지금 유가도 지금 다 올라가는데 지금 유가에 대한 대책이 이 파월이 금리 인상하는 것 빼고는 지금 뾰족한 대책이 없잖아요. 근데 바이든은 왜냐하면 석유 추가시 추나 뭐 아니면 다른 사우디나 뭐 다른 기름국들한테 뭐 딱히 좀 사바사바 하면서 기름 더 뽑아라 증산해라 이런 얘기를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특히나 러시아랑도 사이가 지금 안 좋은 상태고.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었으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음, 러시아한테는 친화적으로 다가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. 사실은 러시아는 지금 세계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근데 푸틴의 손도 들어줬을지도 모르지만 조금 상식적으로는 미국 내 셰일 오일의 시추 포인트를 막 늘렸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애들한테 적극적으로 기름 좀 뽑아라고 땡겨가지고 지금 유가를 90불이 아닌 한 6, 70불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 해가지고 헤드라인 CPI까지 많이 내려놨을 것 같긴 해요. 네,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 잡는 대통령으로서는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낫다 생각하는데 음, 전 뭔가 국제 질서를 트럼프는 어지럽히는 사람이고 뭐 언제 어떤 일을 저지를지 좀 모르는 사람이긴 해. 특히 대만에 대해서도 지금 트럼프는 보호해줄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중국으로부터. 근데 이건 사실 미국 우방 진영에 대해서는 참 뒤통수를 내리까는 말이거든요. 그래서 전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세계 최고 강대국의 리더로서는 좀 적합자가 아니라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으면 연임을 했으면 해요. 사실은. 네. 자, 그럼 뒤로 하고 약간 이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 파월한테 유가 잡는 데 대한 협조가 지금 별로 없어요. 뭐 이란이랑 베네수엘라를 뭐 설득을 하고 있다 하나 뭐 그거야 진짜 너무 움직임이 약하고 사우디는 특히 빈살만 황태자를 좀 자극을 함으로써 좀 감산을 많이 사우디가 하고 있잖아요. 사우디 같으면 바이든이 엄청 싫을 거예요. 지금 사우디는 바이든이 좀 싫으니까 지금 미국이 부담을 느낄 만한 고유가 기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. 러시아도 똑같고. 네. 음, 그래, 자꾸 말이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파월이 지금 물가를 잡기에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막 시장력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도와주지 않고 있단 말이죠. 그다지. 예, 이게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게 민주당 대통령 바이든, 공화당 연준의장 파월 이 둘이 서로 참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바이든 사실 섭섭할 일이 없지. 근데 파월은 정말 바이든한테 지금 섭섭하고 지금 나 혼자 이렇게 물가 잡느라고 온 대중한테 지금 욕을 먹게 하냐고 많이 힘이 들 거예요.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지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하지만 음, 파월 입장에서는 무조건 바이든을 끌어내리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앉히기 위한 좀 전략적인 움직임을 펼치지 않겠나 싶어요. 뭐 그게 그리고 심지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연준 의장이랑 민주당이 서로 연준 의장이랑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서로 부딪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연임을 하고 싶고 지금 경제적인 경제가 너무 스무스하게 문제가 없어도 이 연준 의장이 대통령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금리 가지고 장난질을 좀 할 법도 한데 지금 대통령이 대놓고 연준 의장을 지금 무안을 주잖아요. 그러니까 파월은 바이든의 민심이 떨어지게끔 올해부터 내년까지 대통령 선거까지 쭉 지금 뭔가 대통령한테 고물가를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금리 정책을 펼 거예요. 네, 그러면 아주 금리를 빨리 올릴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금리를 내려버리면
오히려 더 고물가에 대한 그 기인이랄까 질책을 자기가 받으니까 티 안 나게 천천히 올리면서 지금 고물가를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파월은 자꾸 2%대 물가를 유지하겠다 하잖아요. 그게 전 그런 말이라고 좀 사료가 돼요.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선거가 있을 때까지 고물가 고유가가 유지가 되도록 금리 정책을 펼치되 언제 2%를 잡을 수 있는가 그건 말을 안 하는 거죠. 네. 다만 목표가 2%다. 뭐 파월 입장에서는 대통령 정권이 바이든이 연임을 하든 뭐 바이든이 연임을 하면 좀 더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유가 침체가 결국 와가지고 유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그럼 결국에 헤드라인 CPI 2%를 잡을 확률이 높게 돼요. 거의 잡을 것 같아요. 아니면 뭐 트럼프가 오면 오는 트럼프가 돌아온 대로 트럼프는 석유 유가를 확실히 잡아줄 건 맞기 때문에 좀 정책 자체는 괴팍하지만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파월이 특별히 금리에 손을 안 대도 2% 헤드라인 CPI 2%를 잡게 되거든요. 예 그런 이유로 저렇게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땐. 네 그리고 그게 별로 틀리지 않았을 거라 보고 내년 대선까지는 고유가는 그렇게 간다. 예. 그래서 이 고유가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 주식 중에는 대한항공을 좀 사볼까 해요. 왜냐하면 대한항공이랑 티웨이 항공 그리고 진에어 지금 세 가지 다 사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이 비행기 연료로 쓴 유가가 높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실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. 손님들이 많이 타도. 그래서 대한항공, 티웨이 항공, 웃겨. 진에어 이렇게 얘들이 한창 고유가의 부담을 받고 있는 1년 동안 얘들을 한 많이 사 모을 거예요. 한 5천만 원 정도 사 모으면 좋겠고. 네. 물론 제가 옥시덴탈을 초반부터 안 팔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그걸 팔아버려가지고 아이고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또다시 그걸 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? 그때는 제가 정말 주식 완전 개초짜 때 시절이라 후회가 많이 되네요. 근데 뭐 또 지금 제가 좀 주식 짬이 이제 3년이 된 만큼 네 한번 또 시장을 이겨 먹어보는 이 모멘텀으로 이 고유가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일단 항공주를 살 거예요. 네, 항공주를 천천히 사 모은다. 그리고 항공주는 요즘 사람들이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완전 미친 듯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항공사들이 부도날 정도로 불황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. 네,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바닥을 계속 찍고 있다가 고유가가 경기 침체가 바이든 연임돼서 경기 침체가 와서 풀리든 아니면 트럼프가 와서 그냥 대통령 되자마자 석유 뿜뿜뿜 다 뚫고 기름국들 다 일부 앞으로 와서 다 석유 증산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기름을 뽑아내든 물가를 안정시킬 거거든요. 트럼프는 물가 안정은 조금 더 빠를 거예요. 하지만 근데 전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해가지고 물가 안정은 조금 더 천천히 되더라도 뭔가 국제 질서를 좀 더 다 잡아주고 러시아처럼 이렇게 전쟁을 막 먼저 친나 애들 있잖아요. 애들이 어, 이런 나라 지도자가 무사히 살아가는 거를 보여주고 이 전쟁 범죄를 용서하게 되면 그 강대국은 그 어느 누가 전쟁을 약소국을 침범을 하지 않고 그리고 전쟁을 치고 나서 벌을 받으려 하겠습니까? 네, 그래서 이런 국제 질서를 확실히 잡아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해요. 네. 근데 뭐 일단 저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. 바이든이 당선되든 트럼프가 당선되든 저는 일단 대한항공 항공주 투자를 좀 지금부터 살살 해가지고 나중에 유가가 뚝 떨어질 때 한번 또 돈을 핥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미를 핥는다니까 좀 느낌이 이상하네. 약간 좀 개미할게 투자니까 기회를 잡아서 개미를 핥아먹어야죠. 아 개미를 핥아먹은 게 아니라 돈을 많이 핥아야죠. 네. 그러면 예 오늘은 좀 제가
복잡한 얘기를 좀 정책에 대한 좀 얘기를 그 뭐라 해야 되지? 정치 미국 정치 구도 즉 파월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대결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 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지금 경착륙이 될 수밖에 없어요. CPI 지표가 뭐 안정이 되고 어쩌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도 있는데 CPI 지표가 지금보다 더 좋아도 지금 바이든 파월 이 상황이면은 경착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정해진 그림이에요. 자, 한번 두고 보세요. 네. 약간 전 그래서 대한항공을 삽니다. 들어갈게요. 빠이.